농지를 매입을 할 때는 법원에 소유권 이전하러 등기소를 가지 않습니까? 등기를 신청할 때 무조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이 진행이 되지 않죠. 농지 취득 자격이라는 게 뭐냐면 농지를 사도 된다 너는 이런 거를 증명해주는, 우리나라 신분을 알려주듯이 주민등록증 같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언론이나 이런 쪽에 보면 항상 시끄러운 부분, 최근에는 아파트가 한참 시끄럽더니 이제는 농지를 정상적으로 매입을 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니 왜 굳이 그런 그런 농지를 그렇게 편법 써가면서 불법 저질러 가면서 왜 살까? 여기서 이제 참고해 볼 만한 게, 우리나라 국토가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매년 지적공부상 지금 국토 면적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적경지역들 새로 지적공부에 명시가 되면서 늘어나고 있고, 해수면이었던 간척지 같은 경우도 지적공부상 면적으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면적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남한 면적만 봤을 때 300억 평을 훨씬 상회하고 있죠. 이 300억 평은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으로 나눴을 때 1인당 600평입니다. 그리 많지는 않죠. 근데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이 600평 이상을 갖고 있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300억 평 중에 도시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약 한 1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도시 지역이라는 건 뭐냐?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그 다음에 녹지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80% 이상이 비도시 지역, 그 중에 전체 지목으로 또 살펴봤을 때 임야가, 이 산이 약 한 63%입니다. 그리고 이 전답이 약 한 18% 정도 됩니다. 두 개를 합치면 약 한 82%입니다. 도시 지역의 땅을, 너무 비싸잖아요. 시내에 있는 땅이라든지 도시에 있는 땅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 땅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산이나 논이나 밭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산을 사고 싶으세요? 논이나 밭을 사고 싶으세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 약 한 80% 이상은 논이나 밭을 사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눈에 너무나 잘 보이죠. 그리고 산을 사서 어찌할 겁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야를 사시려면 기본적으로 수천 평에서 많게는 수만 평, 수십만 평을 사야 되는 부분, 그만큼 면적을 사서 과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논이나 밭은 여러분들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바깥쪽 조금만 벗어나면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사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농경사회다 보니까 농림지역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만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도시민이 사실은 농지를 살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농지 취득 자격을 받아서 300평 미만,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미만은 도시민도 전답을 활용해서 주말 농장으로 우리가 체험도 하고 합시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취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나 언론에서 자꾸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허울뿐인 농지 취득 증명이지 않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농지를 매입은 하는데 실제로 농사를 안 지을 거면서 너는 샀다. 지가가 상승하는 거를 너는 그게 투기 목적으로 산 거 아니냐. 이런 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림을 가꾸면서 경영을 한다든지 이런 거로 사용을 한다고 보면 난개발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도시민들이 도시에 너무 지쳐서 농지 지역으로 가는 거를 귀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농지 취득 자격 받아서 나는 어떻게 농사를 짓겠다. 이걸 가지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농사 지으면 됩니다. 훨씬 관리가 잘 되겠죠. 실제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지 중에서 내가 좀 살아야 되니까 농가주택 하나 정도 허가 내달라 해서 농가주택 짓고, 이런 게 이제 귀농이죠 사실은. 그리고 임야 지역으로 가는 걸 귀촌이라고 합니다. 산을 좀 사서 숲도 가꾸면서 산나물, 명이나물이라든지 고사리, 사양산삼 이런 거를 해서, 또 특히 요즘은 많이 뜨고 있는 게 숲치유라든지 이런 관련된 산림 복합 경영 같은 게 많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임야를 사서 편법으로 산지 전용 허가를 내서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결국 숲은 사라지고 없죠. 여러 가지 앞으로 환경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숲을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림청이나 농림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교육을 수없이 하는 이유가 그냥 가게 되면 귀농이나 귀촌의 실패 확률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정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산림청이나 농림 관련해서 이쪽에 어디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지원을 받으려면 내가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알고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농지를 정상적으로 산 거를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닙니다. 농사가 아닌 편법으로 투기성을 보였다든지 불법으로 농지 전용 허가를 내서 분명히 농사 짓겠다고 땅을 샀는데 나중에 이게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변화를 시켰어요. 합법적으로 한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농사를 지을 때 땅 가격이 20만 원이었으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꿨을 때는 100만 원, 150만 원 갈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농지도 내가 거기다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근데 이 전체를 다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살 곳만 허가를 받고 나머지는 농사를 짓는다든지 관리를 해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편법, 불법으로 농지 취득 증명을 받지 않았냐. 이래서 지금 농지 관련 법을 새로 개정을 하고 추가로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에도 공포될 게 있습니다. 이제는 농지 취득 자격 받기도 쉽지 않고 이 부분들 살펴봤을 때 농사도 안 지을 거면서 왜 샀을까? 우리가 논하는 부분은 부동산 투기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임야나 전답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임야는 그냥 매입을 할 수가 있지만 전답은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 합법적으로는 받기는 하지만 지키지 않았을 때는 불법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도 지인분들한테 농지를 추천해 줍니다. 농지 중에는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있는데 그래서 농사 짓기가 좀 불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도로 여건, 물 여건,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당연히 필요하죠. 농지가 2만 제곱미터 정도 같이 안 몰려 있는 지역이면서도 이런 여건이 좀 안 좋고 경사각이 약 한 15도 이상 되는 지역이라든지 지목은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가보면 그냥 숲같이 나무로 가득합니다. 왜? 농사를 안 지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지인분들한테 이런 땅들을 좀 추천해서 포크레인이나 이런 걸 가지고 좀 다지고 좀 이렇게 도로라도 좀 살짝 이렇게 시멘트 좀 이렇게 해서 묘목을 심던지 아니면 농사를 못 짓겠으면 나무 같은 거 지금 심어져 있는 나무를 다 벌목할 게 아니라 일부는 좀 관리를 하면서 또 일부는 여기가 원래 농지였기 때문에 투기 목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거를 조금씩 관리하면서도 얼마든지 도시에서 자연과 같이 더불어 살면서 거기서 관리도 하면서 거기에 조그맣게 텐트 칠 곳이라도 하나 놔두고 내 자녀들하고 같이 가면서 여러 가지 농작물을 해서 체험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다. 이래서 저는 지인들 소개를 해주는데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나도 토지를 좀 보유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불법이 아니라,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을 받을 때 그 지자체 시라든지 군, 면 단위 이쪽에 지자체에 신청을 하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좀 편합니다. 여기에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쪽에 고사를 좀 심고 싶다, 옥수수를 심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실질적으로 기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부터 쉽지는 않겠지만 그에 필요한 거는 인터넷으로 좀 조회 좀 해보면 교육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런 농지가 이렇게 불법화가 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제가 좀 얘기했고,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농사를 지으면서 농지를 확보할 수도 있고, 임야 같은 경우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귀촌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지금부터 미리 임야 산을 좀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서 사기 전에 좀 어떻게 하면서 활용을 할 것인가, 이런 건 농지나 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임야와 농지는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은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적으로 식량 문제, 환경 문제 간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농지 취득 자격이라든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했으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테니까 여기 나가는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과 좀 즐겁게 다른 지역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안녕.